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자, 오늘 제가 촬영하는 것은 뭐냐면 2020 국가직 구급 대비입니다. 제목은 2020년도 국가직 구급 대비 이제 마무리 특강인데요. 사실 뭐 이것이 모든 영역을 마무리한다고 하면 이 노답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반드시 출제되는데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순서 정학이나 문장 넣기 논리 완성형 문제하고, 그다음 요즘 앞면에 완전 대사라고 할 수 있는 절대 어렵지가 않아요. 전치사 하나하나 뜯어서 추론하면 되는 전치사 실력을 물어보는 그런 수거 문제,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너무 학생들이 작살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시간은 촉박하고 임박하지만 이럴 때 열심히 해주면 더 좋은 효과가 있다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국가직 구급 대비인데요. 이 강의 누가 들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전직렬이죠, 그죠? 그러니까 다가오는 경찰 2차, 그 다음에 8월 22일 날 또 그 전이 이제 경찰보다 더 앞에 있는 국회직 구급이죠. 국회직 구급이라든지, 그 다음 또 9월 달에 지역인재 시험이라든지 시험도 많아요. 10월 달에 10월 17일이냐? 이제 10월 17일 끝으로 얘는 없어지죠. 7급 지방직 서울시. 그 다음 내년 2021 맞습니까? 합격을 또 목표로 하시는 분들, 사실 이거는 내 생각에 인간이 가지는 능력인데 이게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능력이야, 논리력이. 그러니까 돈 얼마 주면 사겠어? 웃긴 질문에 야, 잠깐 논리력 팔게요. 잠깐만, 재미있게 우리 해보자. 우리 행복하게 살자. 자, 논리력 3만 원이면 사겠다 손 들어봐요. 잠깐만, 3만 원이면 안 살 거예요. 영화 한 2편만 안 보면 되는데 3만 원이면 산다 소리. 3만 원. 아, 좋아요. 그럼 10만 원 올려볼게. 10만 원이면 산다. 10만 원이라도. 대박. 확 올려볼게. 100만 원 산다. 100만 원. 그렇지. 이것 때문에 수험생활이 2년 될 수도 있고 3년 될 수도 그렇게 된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합리적이시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생각해보자, 여러분들. 이 논리 완성의 문제는 어느 직렬이 더 어려울까? 경찰이 훨씬 어려워요. 경찰이 일행은 비비도 못할 정도로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경찰은 3단 논증의 기법의 지문까지 가져와요. 다시 뭐라고요? 3단 논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오늘은 그걸 뺐어요. 국가직 구급은 감히 예상하는데 3단 논증 기법까지는 가져오지 않는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럼 다음에 또 경찰 대비할 때는 그거까지 끌어다 드릴게요. 자, 그러면 자료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형광펜 꺼내주시고요. 시작합니다. 1부 논리의 신의 한 수, 논리 완성형 문제, 순서나 문장 삽입의 트렌드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답을 찾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기여라는 말을 했습니다. 결정적인 기여, 형광펜 해봐요. 자, 이 문제의 위치를 정하거나 이 문장의 순서를 정하는 데 있어서 간접적인 기여하는 게 있긴 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기여가 이거였다라는 데 공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 별표도 옆에 되어 있습니다. 난이도로 표시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형광펜 칠할 분들은 칠하시고 집중하고 들어주세요. 1번, 등분하는 능력만 요구되는 지문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등분하는 능력만 요구됩니다. 단락 전개 방식의 순서를 알고 적용하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자, 1, 2, 3, 4, 5 방과를 한번 보시고요. 이 순서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1, 2, 3 번호 매겨 봅시다. 준비되셨어요? 자, 만약에 어떤 지문이 1번 3등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반박도 들어있고 통념도 들어있고 뒷받침 문장도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큰 소리로 들어갑시다. 훨씬 재밌어요, 이게. 자, 그럼 봅시다. 제일 먼저 와야 되는 게 뭐죠? 통념. 거기에 1번이라 하세요. 1번 통념이 먼저 와야 돼요. 통념이 뭐냐?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작가의 생각하고는 반대되는 생각이죠. 작가 생각과 반대되는 믿음입니다. 통념이 뭔지 모르신 분들 적으세요. 작가의 생각과 반대되는 믿음입니다. 작가의 생각과 반대되는 믿음이에요. 자, 통념 다음에는 뭐 와야 돼요? 반박. 반박이 두 번째죠. 반박은 작가 생각이죠. 그 다음에 3번이 뒷받침 문장. 어때요? 무조건 이 순서로 가야 되죠. 이거 바뀔 수 없어요. 2번 가겠습니다. 뭐 의, 가치도 있고 도입부, 화제 제시도 있고 정의 개념도 있어. 이거 모르는 사람도 있더니 깜짝 놀랐어요. 이것도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제일 먼저 와야 될 거? 도입부, 화제 제시가 1번입니다. 주의 환기를 시키는 거예요, 독자들에게. 주의 환기. 그 다음 2번이 정의나 개념이 와야 돼요. 그 다음 3번이 의나 가치나 한계 뭐 이런 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3번 갑니다. 잘하자. 경험이나 사례가 있고 주관적 판단이 있다. 이건 어떨까요?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됩니다. 그러니까는 경험이나 사례를 먼저 말하고 주관적 판단을 내려도 되고, 아니면 주관적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예를 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상관없다.
4번 대답 잘하세요. 사실과 의견 어떨까요? 상관없어. 잠깐만. 사실부터 말해야 된다고? 아니야. 사실과 의견이 섞여 있는 글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상관없어요.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내가 모른다 할게요. 모른다 하는 척 헛소리 안 합니다. 큰일 납니다. 자, 그 다음 5번. 실험 결과 1, 실험 과정, 실험 결과 2. 실험 과정이 1번이죠. 그렇지. 그 다음 실험 결과 1, 그 다음 실험 결과 2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등분하는 능력만 있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2번 갑니다.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을 가려낸 능력이 요구돼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들으실 때 주의할 점이 예를 들어 2번은 2번 능력만 요구되는 게 아니야. 1번 능력이 같이 요구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답을 찾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거는 2번일 수 있다 이 말인 거지. 상위 개념, 하위 개념. 그 다음 3번. 한 단락이 3등분 이상일 때 주어진 하위 개념에 해당 상위 개념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저는 난이도 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4번 갈게요. 제시문이 있고 순서 정하기 문제입니다. 제시문이 있어요. 그럴 때 시작 시점의 자격을 상식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학생들은 무조건 1순위 제시문하고 최대한 비슷한 말을 하는 걸 찾아야 돼요. 그걸 환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환언이 없다면 2순위가 제시문에 대한 예를 드는 거예요. 예시. 그 다음 예시마저도 없다면 제시문에 대한 반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5번 가겠습니다. 과거로 소급한 이 말에 여러분들 줄 치세요. 과거로 소급한 시간 절차 순전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시문에 이런 문장이 뜨는 거예요. 요즘에는 휴대폰이 참으로 흔하다 이렇게. 요즘에는 휴대폰이 참으로 흔하고 사람들이 저렴하게 이용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제 ABC를 보면 시간 절차 순전계로 이렇게 돼서 휴대폰이 대중화되었어 이런 걸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일반화가 있고 제시문은 일반하고 ABC는 시간순전계. 시작. 제시문은 일반하고 ABC는 시간순전계. 적어봐요. 그럼 딱 전달되지. 제시문 있지. 제시문은 일반화인 거야. 일반화. 요즘에는 휴대폰을 다 저렴하게 잘 쓰고 있다 뭐 이렇게 있잖아. 제시문은 일반화인 거야. 자, 그 다음에 ABC는 시간순전계인 거지. 그러니까 그게 올해 유독 많더라고. 이게 올해 유독 많아. 이게 나름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6번에서 조금 어려워진 거야. 그럼 6번은 뭐냐? 요즘엔 이렇다 일반화가 없는 거지. 그냥 시간순 전개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7번 별표. 이거 잘 모르더라. 이거 모르더라. 내가 뜸들이는 문장을 그렇게 강조해도 학생들이 뜸들이는 문장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뜸들이는 문장. 우리는 뭐예요?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자 이러지. 우리 성격 급해 놔도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자. 그죠? 그 있어봐라 즉, 그 있어봐라 즉, 그 있어봐라 깨로 즉즉. 그러니까요. 그 있어봐라 봐라 했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이런 걸 싫어해. 그러니까 네,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봐봐요. 그 다음에 이제 however를 말을 하면서 다른 B가 나오는 거야. 자, 말귀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럼 이거는 지금 적어도 내용이 몇 등분 된 거예요? 2등분. 다시 몇 등분이다? 2등분. 그런데 이 문장을 쏙 뽑아내거나 이 문장을 쏙 뽑아내서 순서를 정하라고 하는 거지. 그럼 우리는 빨리 딱 넘어가고 싶은 거야. 빨리 다른 내용으로. 그러니까 이런 걸 뜸들이는 문장이라 한다고 내 말은. 쉽게 말하면 부연상술입니다. 즉을 계속 넣으면 되는 문장들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뜸들이는 문장에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뜸들이는 문장을 반드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뜸을 들이는 것도 순서 있지요. 자, 순서 한번 말해볼까요? 추상적이고 전문적인 단어를 먼저 말하고. 시작. 그렇죠. 오늘 오전 수업에 했던 건데요. 자, 님비 현상이 흔하다. 시작. 그래, 냄비 말고 미안하다. 자, 님비 현상이 흔하다. 그럼 님비 현상은 전문적인 단어 맞지? 자, 그다음 지역 이기주의가 흔하다. 시작. 어때? 그럼 지역 이기주의도 단어고 님비 현상도 단어지. 하지만 님비 현상을 먼저 말해야 된다고. 전문적이고 추상적인 단어를 먼저 말해야 돼. 되겠습니까? 그럼 일반화 시키는 보세요. 지역 이기주의도 물론 일반화 시켰지만 지역 이기주의를 비슷하게 말해봐요. 자기 지역에는 절대 안 되고. 시작. 따라자. 안 좋은 걸 지을 때. 시작. 안 좋은 걸 지을 때 자기 지역에는 절대 안 되고 다른 지역은 된다고 하는 이율배반적인 태도가 있다. 맞습니까? 그럼 이거는 뭐예요?
예시, 사례를 제시하는 거지. 그러니까 또는 부정이나 반대 단어를 쓰거나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뜸들이는 문장, 이런 표현은 당연히 사실적으로만 글을 쓸까요? 추상적인 표현도 많을까요? 비유적인 표현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나는 뜸들이는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 8번 한번 가볼게요. 단락 속에 힌트가 많아서 정답을 수월하게 찾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다 쉽다라고 말해요. 힌트는 당연히 1, 2, 3, 4 4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1번 접속 부사가 힌트가 돼서 다 같이 문제를 쉽게 풀었을 때가 있어요. 선생님, 그냥 저는 잘 해석이 안 됐는데요, 예를 들면이라는 포 이그젬플을 보고 그냥 위치는 잘 찾았으면 될 때가 있다고. 난이도 한 거지 그럴 때는. 그 다음 2번 대명사 힌트. 쌤 해석 잘 안 되는데요, 그들 데이를 보고 그냥 잘 찾았으면 될 때가 있어. 3번 지시사 힌트. 그 다음 4번 이것도 힌트지요. full name, 성과 이름을 같이 말하고 그 다음에 first name, 이름, last name, 성, 이걸 나중에 언급해야 되겠지. 그 다음 9번 가겠습니다. 9번 별표. 9번 난이도 최상이죠. 오히려 단락 속에 힌트가 많아서 혼란을 초래하는 지문이 있어요. 단락 속에 힌트가 많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특히 괄호 안에 보시면 동일한 접속 부사가 2개 이상 제시되는 거지. 예를 들어 A에도 그러므로가 있고 B에도 그러므로가 있어. A에도 그러므로가 있고 B에도 그러므로가 있으니까 이게 바로 3단 논법이야. 논정식의 글이지. 보통 논정식의 글을 보면 적어놓으서 옆에다가 3단 논법이라고 하거든. 접속부사 대열포가 2번 나오는 거 있지. 3단 논법 있지. 예. 어떤 사실이나 어떤 그 명제의 진실 여부를 가려야 되고 상대를 설득하는 게 목적이지. 상대한테 정의나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상대가 왠지 자기 생각에 반대를 하는 거야. 또는 현재 자기 생각을 따르지 않는 거야. 그런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3단 논법을 많이 쓰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10번. 이것도 내가 강조했죠. 강한 주장을 위한 일보 후퇴의 문장을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10번 별표하시기 바랍니다. 자, 강한 주장을 위한 일보 후퇴. 그러니까 강한 주장을 하기 위한 일보 후퇴의 문장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가 한글로, 여러분들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부담 갖지 말라고 일단 제가 한글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고개 들고 들으세요. 지금 제가 읽을 한글이 뭐냐면 작년에 국가직 9급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어렵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하자면 경찰이 훨씬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쪽 파트는. 할 때 이거 길이 보고 있지. 이거 다 읽고 이거 순서 넣으려면 행노답이지, 그지? 그냥 대충 들어봐요. 등급만 딱 해봐, 머릿속으로. 내가 겁나 빠르게 대충 말할게요. 수세기 동안에 인간들은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궁금해했다. 우리 행성의 영역 넘어서는 무엇이 존재하는지 말이다. 고대 천문학자들은 밤하늘을 살펴보았다. 알고 싶어 했다. 우주에 대해서. 더 최근에는 더 일부 영화들이 그런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는데, 지속 가능한 인간의 생명을 외부 세계에서. 한편 다른 영화들은 의심을 품어왔다. 그런 외부 생명체가 우리의 행성을 방문했는지 아닌지를 말이다. 그 다음 천문학자 땡땡인 사람 누구가 1961년도에 우주를 여행하면서 과학자들은 연구를 했다. 어떤 여건일지를 말이다. 어떤 상태일지를 말이다. 지구의 대기를 넘어서면 말이다. 그리고 어떤 영향, 우주여행은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인간의 어떤 바디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읽었다. 머리에 둥둥 떠다니지 이러면 안 돼. 여기까지가 하나의 흐름이야. 근데 그러다가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들어봐요. 그냥 뒤에. 자, 뒤에. 보자. 대부분의 그런 그 우주 비행사들은 한 달에 우주에서 몇 달 이상을 소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은 생리적이고 심리적인 문제점을 경험을 한다. 그들이 지구로 돌아왔을 때. 이런 질병들의 일부는 단기적이다. 하지만 다른 질병들은 오래 간다. 뭐 이러고 있거든. 지금 내가 다른 안 읽었어. 어때? 여러분들 줄줄 읽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어때? 등분 안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등분하는 능력이 있어야지 이상한 데 안 집어넣어. 자, 2등분 했다. 첫 번째는 뭐에 대해서 말해요? 그러니까 도입부 화제 제시. 시작. 도입부. 그래. 지금 뭐 우주의 별의 신비 이런 건 아니지. 그 다음 뒤에 거는 뭐야? 우주 비행사들이 겪는 질병. 시작. 우주 비행사들이 겪는 질병. 이런 식이란 말이야, 내 말은. 그러니까 그럼 이 글은 등분만 딱 할 수 있으면 돼. 그러면 제시문의 내용이 뭐였냐면, 제시문이 이런 질병들의 일부는 단기간에 끝난다. 다른 질병들은 오래 간다 그랬거든. 그럼 적어도 이걸 갖다가 어때요? 도입부에 넣으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래, 지금 보면 무려 도입부가 번호가 1번, 2번, 3번이나 매겨져 있다고. 도입부에 1번, 2번, 3번 번호가 다 들어가 있다는 말이야. 이거는 도입부에 넣어야 돼, 뒤에다가 넣어야 돼. 그래, 그래서 등분한 능력이 탁월하단 말이야.
지금 내가 뭐 굳이 비춰지는 이 글자 길이 뭐라고, 글자 길이 이거 읽다가 잔다고 내 말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등분하는 걸 딱 요구하는 거지, 그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뭐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왔거든. 작년 9가지 구급 말씀드립니다. 예. 자, 작년 9가지 구급 문제인데 제시문 뒤에 순서 정하래요. 제시문 우리말로 옮길 때가 들어봐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와이어한 나라다. 그러니까는 그런 통신이 발달된 나라를 뽐낸다 그랬어. 자, 그 다음 이 뒤에 순서 정하래. 그럼 우리는 뭐부터 찾으려고 생각해야 된다? 환원. 다시 뭐부터 찾자? 환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시문의 셀을 보면 그러다가 나오거든. 이쪽으로 눈이 헷가닥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그러나라 가면 안 돼. 근데 제시문에 사실은 있어. 사실은 어떨 때 쓴다 그랬어요? 제시문하고 다른 소리예요, 비슷한 소리예요? 비슷한 소리한데 어조가 극대화된다 그랬지. 다시 뭐가 극대화된다? 어조가 극대화된다. 예, 그래서 어조가 극대화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사실은 하고 들어봐요. 사실은 어떤 나라도 인터넷을 충분히 껴안지 않았다가 번역이에요. 다시, 어떤 나라도 아마도 인터넷을 충분히 껴안다, 포용하다, 포용하지 않았다. 이 말은 대한민국만큼 인터넷을 발달시킨 나라가 없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무조건 시작 지점은 이게 돼야 되지. 그래 내 말은.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요구되는 능력이 뭐냐면 내 C번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와. 들어봐요. 들어봐요. 자, 그런 웹에 대한 그런 손쉬운 접근은 많은 그런 집착하는 사용자들로 하여금 데이터를 알게 했는데 그들이 그들 스스로를 떼어내지를 못한다. 컴퓨터 스크린으로부터. 이 문장을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A번에 보면 중독이라는 게 있어. 뭐의 뭐화? 문장의 단어화. 시작. 그래. 하루 종일 휴대폰이 없이 못 살아요. 이 문장을 단어로 바꾸면 중독이지. 그러니까 그럼 이거는 요약하고 상위로 끌어올리는 거 맞지? 그렇게 푼단 말이야 내 말은. 근데 중독 앞에 디스도 적었어. 이런 중독 이렇게. 그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뭐 때문에 시작 시점이 B가 돼야 됐다? 환원이라서. 다시 말해서 환원이라서. 그 다음 문장을 뭐로 바꾸는 능력이다? 단어로. 하루 종일 휴대폰에 미쳐서 빠져있다. 이걸 단어로 바꾸면 중독이지. 그래 이런 능력이라고. 그래서 지금 올해 수준도 이건 비슷해. 올해 수준도 내가 예상하는데 이렇게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오히려 경찰이 막 오류 갖고 그냥 헷가닥 하지. 그러니까요. 자,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문제다. 나는 당연히 이거 워드 칠 때 잠깐만 내가 워드 칠 때 뭐 보고 적겠어요? 내 머리에서 다 나오겠어요? 머릿속에서 다 나와요. 내가 뭘 없어 보이게 까먹었다 이게 아니야. 내 머릿속에서 다 나온 거야.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뭐 해야 되냐면 이 유형 10개를 외워야 돼. 그래서 1번부터 다 형광펜 한다. 외운다는 마음으로 1번부터. 됐지요? 1번 등분하는 능력 이렇게. 등분 좀 하자 이렇게. 자, 그 다음 2번 상위 개념 하위 개념 무게중심 차이 좀 느끼자. 문장을 단어로 바꿨다. 그럼 문장을 단어로 바꿨다 맞습니까? 그것도 다음보다 동격이죠. 3번. 자, 3번 등분이 여러 개 됐을 때입니다. 등분이 여러 개 됐을 때 이 하위 개념에 해당 상위 개념이 무엇이냐 그 말이지. 그 다음 4번 시작 시점의 자격 상식적으로 알자. 무조건 환원부터 찾아라. 환원. 그 다음에 5번 과거로 소급한. 이 말은 다시 한번 쉽게 말하면 제시문이 일반화입니다. 요즘 이야기. 제시문이 일반화고 A, B, C가 시간 절차 순으로 쫙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6번 더 쉬운 거지. 뭐 일반화 없이 시간 절차 순 전개. 7번 항상 생각하세요. 뜸들이는 문장. 본인이 너무 성급하게 헷가닥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뜸들이는 문장 앞에는 즉 말하자면을 넣으면 돼요. 그 다음 8번 9번 힌트가 득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힌트가 득이 될 때는 그냥 난이도가 하야. 그래서 푼 거야. 그러니까 힌트가 독이 될 때는 그냥 지문이 빡세.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뜯어야 돼. 그래서 힌트는 생각은 하고 있자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0번 강한 주장을 위한 일보 후퇴 맞습니까? 강한 주장을 위한 일보 후퇴의 문장. 이건 내가 수업 시간에 어떤 예문 많이 들대요. 아들아 요새 연애하대. 들어봐요. 아들아 요새 연애하대. 그래 여자친구 사귀니까는 참 좋지. 그래 힐링도 되고 또 네가 또 그래 연상의 여자를 만나니까 경제적으로 여자가 또 좀 그래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래 이 엄마도 참 연상이 좋다고 생각한다. 무섭다 이 말이. 아우씨 그지. 그래 이 엄마도 연상이 참 좋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 더 무서워. 나중에 공격할 거거든 셀이. 그럼 바로 이게 뭐 이 엄마도 연상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게 뭐야? 엄마 생각이 아니야. 뒤에 엄마의 강한 반박을 하려고 일부 후퇴를 하는 거야. 아들내미의 마음을 인정하는 척 하는 거지. 그러나 이래 나온다고.
그러나 막상 네가 10살 이상 차이 나는 연상을 만나 살아봐라. 그게 아니다. 네 줏대도 없어지고 여자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맞나? 그럼 뭐예요? 그래 아들아 연상이 그래 좋지? 이게 뭐예요? 주제문이 아니지. 이런 문장이 바로 뭐예요? 강한 주장을 위한 일부 후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예문을 항상 들거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 이 글을 읽을 때 그래서 이 엄마 생각이 실제로 연상을 만나라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내 말은. 이런 식의 문장들을 강한 주장을 위한 일부 후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우리 넘기자. 자, 좀 그가 유치할지 몰라도 예, 과학적으로 증명은 안 됐어요. 난 효과 있더라고. 이게 좀 지금 이게 오후가 안 좋아. 오후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 잡념이었거든. 아무 그 감정이었거든. 아침에 눈 떴을 때는 감정이었고 화장실만 가고 싶잖아. 근데 이제 이 오후나 저녁이 되면 하루에 찌들린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머리가 맑지가 않아. 이럴 때 제가 단어 수업을 한다면 그냥 멍 때려도 괜찮아요. 그래 논리 수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실력으로 인정을 해버려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머리가 맑기를 바래요. 자, 하나씩 바로 해버릴 거야. 자, 1번 시간 마음속으로 그냥 제가 1분 잽니다. 자, 1번만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답 적으시기 바랍니다. 스탑합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자 볼펜 준비해서 동그라미, 세모, X로 표현하는데요.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수월하게 푸는 경우가 있고 쫄면서 풀 때 쫄면서. 그러면 손도 못 댈 때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수월하게 풀었다고 틀렸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쫄면서 풀었지만 맞췄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체감 난이도를 제가 느껴보고 싶어서 그래요. 동그라미, 세모, X를 일단 표현하세요. 이 지문을 좀 쫄면서 읽었다 그러면은 세모. 1번 지문을 손도 못 대기 때문에 X. 그냥 풀만 했다 그러면 동그라미 하세요. 되겠지? 예. 자, B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자, 재심은 내가 상위로 끌어올릴게요. 베이비 부머의 정의 맞습니까? 베이비 부머의 정의. 예. 자, 그럼 이 베이비 부머에 대한 똑같은 정의가 나오는 문장이 있다 없다? 정의 베이비 부머는 지금 보니까 나이대를 말하고 있지요. 이 나이대가 또 한 번 반복되는 예문은 없었지요. 예, 없었습니다. 지금 제신문에서 베이비 부머는 이 나이대에 태어난 사람이다 그랬잖아. 근데 그 이야기를 다시 하는 건 없었지요. 여기서 환원은 없다라고 적어두세요. 환원 없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거는 그런 노력은 별로 도움이 안 됐을 거고요. 자, 공감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형광펜 이색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색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 A, B, C, D 중에서 유사 내용으로 같은 색으로 칠해볼게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고기 잡아주는 법을 가르치는 수업이 돼야 돼요. 알겠지? 고기 잡아주는 법을 보고 자꾸 소통하고 참여하게 하려고 제가 이끌어줘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하세요. 자, 형광펜 들었습니까? 틀려도 돼요. 대답하세요. A하고 비슷한 내용이 몇 번인가요? A하고 C 맞습니다. A, C 같은 색깔로 칠해요. A, C. 그 다음 형광펜 색깔을 바꾸고 B하고 D, B하고 D가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순서를 정할 때는 무게중심의 차이겠죠. 무게중심의 차이일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B하고 D를 먼저 봐줘요. B번에서 딱 보니까 선진국이 있어요. 자, B의 선진국이 D에서 어느 나라예요? 미국이죠. 이렇게 독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선진국을 먼저 언급해야 돼요? 미국을 먼저 언급해야 돼요? 선진국. 그게 상위 개념이죠. 예, 그러면 똑같이 줄을 꺼봐요. B번에 선진국 줄집니다. Developed Nations. 그게 상위 개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D번에 미국 줄집니다. American. 하위 개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또 다른 상위 하위의 단서를 갈게요. 20%가 상위 개념입니까? 20%가 상위 개념입니까? 그냥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가 상위 개념입니까? 상당한 부분 맞지? 그럼 상위 개념의 말 B번에 makeup부터 줄 쳐요. make up substantial portion 맞지? 그러니까 이건 몇 퍼센트라고 밝히지 않았죠? 그러니까 상위 개념이죠. 그런데 D번으로 가니까 20%라고 하고 있죠. 그래요. 그래서 BD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BD. 정답 BD입니다. BD 되겠지? B가 시작 시점 BD. 그 다음에 A하고 C의 관계에서 또 마찬가지로 상위 개념, 하위 개념이 존재하지요. 여러분들 영향을 끼친다. 상당한 영향.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보니까 마케팅 캠페인이나 비즈니스 플랜이죠. 어떤 게 우리말로 상위 개념입니까? 상당한 영향 맞습니까? 예, 그 상당한 영향의 실체가 A번이잖아. 그러면 C번에 줄칩시다. 상당한 영향이란 말 줄칩니다. Significant impact. Significant impact on the economy. 경제에 상당한 영향이란 건 이건 광범위한 황당한 소리예요. 그러니까 상위 개념인 거지. 그 다음에 하위 개념이 A번에 마케팅 캠페인 앤 비즈니스 플랜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자, 그러면서 이거는 등분이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내다락가 다 같이 정의와 영향 시작. 그래서 2등분 됩니다. 공감됩니까? 그래서 1번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스킬은 등분하는 노력과 무게중심의 차이를 느끼는 겁니다. 등분과 무게중심. 등분과 무게중심이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되겠지? 그럼 여러분들은 놓친 논리를 기록해 두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등분 파하지 못했다 이렇게. 또는 무게중심 느끼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이거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자학하는 느낌으로 오답노트를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등분을 못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무게중심 차이 느끼지 못했다 이런 거 있지. 그냥 생 번역만 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1번이었습니다. 네, 자, 또 떠나간 문제는 잊으세요. 집착하면 안 됩니다. 아이씨 라고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상당한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들 잊어버려. 자, 2번 갈게요. 2번 준비 시작. 자, 스탑 하겠습니다. 예. 자, 2번 여러분들 2번은 예, 말보다는 예, 표가 나을 겁니다. 그리라는 대로 그릴게요. 적으라는 대로 적을게요. 불러보세요. 적으라는 대로 적을게요. 에셋. 그러니까 우리말로 할게요. 자산 맞나? 자, 필기할 때 잠깐만 가로로 적는 거하고 세로로 적는 것도 이 머리 쓰는 겁니다. 잠깐만. 대기업 삼성. 대기업 옆에 삼성 적어야 돼요. 대기업 아래에 적어야 돼요. 그렇지. 삼성 현대 그럼 삼성 아래 현대를 적어야 돼. 삼성 옆에 현대를 적어야 돼. 그래. 이런 게 논리야. 우리 이렇게 가지 알았지? 자, 그럼 지금 자산 옆으로 갈까요? 아래로 갈까요? 좋았어. 이다 뭐라고? 유형. 그래 알았다. 한글로 적고 있잖아요. 선생님이. 텐저블 에셋. 시작. 유형. 그럼 유형 자산 여기는 뭐다? 그렇지.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옆에 적을까요? 아래다 적을까요? 아래. 그렇지. 뭐 아래? 그렇지. 여기 아래 뭐라 적으면 되노? 저작권. 끝. 알겠지? 이런 거야. 자, 따라자. 최상위 개념. 동등한 하위 개념. 따라자. 하위 개념의 하위 개념.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알겠습니까? 이대로 적으세요. 이대로 적으세요.
이게 무게중심의 차이를 느끼는 거리지. 무게중심의 차이. 재밌대. 이렇게 해보면은 지기 싫거든. 그런 선의의 경쟁심을 가져요. 내가 왜 져 씨 그러니까 지기 싫다 이런 마음을 가져봐. 그러니까요. 줘도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건 양보와 배려는 많이 하시고, 그죠? 선의의 경쟁 좋잖아. 선의의 경쟁 얼마나 좋아. 자산, asset, tangible asset, intangible asset, 그게 하위 개념으로 저작권이지요. 그래. 그럼 지금 제시문이 저작권 이야기 하고 있고 뭐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답이 몇 번밖에 없다? 2. 그래, 2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푸는 거구나. 좋아요. 자, 2개 풀었는데 설마 머리 아프고 그렇지는 않죠? 예, 좋습니다. 3번 준비하겠습니다. 3번. 준비, 시작. 자, 스탑 하겠습니다. 자, 제시문 한번 해석해 볼게요. 레논과 맥카트니는 비틀즈 멤버지요. 예, 존 레논과 폴 맥카트니는 different tradition, 서로 다른 전통에서 왔으나 그러나 그들은 비슷한 취향을 가졌다 그랬어. 이해력 살짝 떨어지면 위험하다. 이해력 살짝. 자, 일단 우리 편안하게 가자. 집중력이 떨어지면 A, B, C, D 중에서 B하고 C가 비슷하게 느껴져. 다시 B하고 C가 똑같다 느끼면 큰 착각을 한 겁니다.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봐요. B번 내용하고 C번 내용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자, C번 한번 가보실래요? C번에 모르는 단어 있어요. RIP, R-I-P. 같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필요 없어요. 그런데 C번에는 but 뒤에 보니 각각은 궁극적으로 알았는데 그가 상대방을 필요로 한다는 걸 알았다 그랬지. 지금 제시문은 필요로 한다 그래서 취향이 비슷하다 그랬어. 다시 제시문은 필요로 한다 그래서 취향이 비슷하다 그랬어. 그래, 정신 차리라고. 그럼 취향 이야기하는 환언 있지. 환언은 B야 C야? C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환언이 뭐다? B인 거예요. 그래서 B가 시작 지점이에요. B번 거기다 환언이라 적어요. B번이 환언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자, B번 번역해 볼까요? 비슷합니다. They brought different tendency. 그들은 서로 다른 성향을 가져왔다. 창의적인 과정에. 이 말은 different tradition 맞죠? 하지만 주로 동의했다 그랬지. B번 동의했다. 그 결합이 오를 때.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들? 그 결합이 오를 때 동의했다 말은 성향은 다르지만 협조했다 이런 느낌이지. 맞습니까? 이게 제시문하고 비슷한 거 맞죠? 그래서 제시문에 대한 환원은 C가 아닙니다. C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B가 환원입니다. 그러니까 B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B를 버리고 그럼 A하고 C하고 D가 있죠. 예, 거기에서 우리 학생들은 인과성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D번에 이것은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의 관계에서 특별한 긴장을 야기했게 되는 거지. this 동그라미. 이것이 바로 이 this가 바로 환언의 문장 B를 받은 거죠. 그다음에 긴장된 관계 거기에 형광펜합니다. special tension. 긴장된 관계니까 상위 개념으로 쓴 거예요.
이게 상위 개념으로 썼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럼 긴장된 관계에 대한 하위 개념, 문장에서 문장으로 풀어준 게 바로 C번입니다. 그래서 D 다음에 C로 가야 돼요. BDC, BDC. 그래서 C번이 문장으로 풀었지요. 그래서 C번이 나중에 언급돼야 돼요. 그 다음에 C번에서 A번으로 가면 심지어가 있죠. 2번 별표. 2번은 뭡니까? 어조의 극대화가 되죠. 어조가 더 극대화되면서 파고든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정답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B, D, C, A가 되겠습니다. B, D, C, A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B번 다시 한번 가보면 자, 그들은 서로 창의적인 과정은 서로 달랐지만 이게 바로 제시문에 있는 different tradition이야. 하지만 서로 동의했다. 그 결합이 오를 때는. 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D번. 이것은 특별한 긴장을 만들어냈다. 그 긴장의 실체가 바로 C번이지. 그래서 그들은 서로를 RIP 물고 뜯었다 이 말이야. 뜯고 싸웠다. 하지만 각각이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를 알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너무너무 필요로 해서 예를 들면 A번인 거지. 예를 들면 심지어 죽기 직전에도 존 레논은 분명히 뭐를 생각하고 있었다? 맥카트니와 다시 한번 팀을 꾸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4번 준비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스탑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자, 제시문 4번 제시문 보시면 맨 앞에 전치사 with 있는데 해석 잘 안 돼도 돼요. 자, 요약해보면 박스 안에 내용 보면 사람들은 그들의 파트너의 휴대폰을 look through 보려는 그런 충동을 느낀다 이런 말을 하고 있지요. 자,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환언을 찾으면 얼른 보기에 환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A번입니다. 지금 A번 보면 첫 번째 줄에 they have looked through지. 그러니까 있는 것 같지만 A번에 still이 있단 말이야. still 때문에 안 되는 거지. still 별표. 맨 앞에 still은 접속부사입니다.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이게 만약에 환언이면 이 말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시문하고 A번이 설령 비슷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러나를 썼기 때문에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알겠지? 그래서 A번으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B로 시작하냐 C로 시작하냐 논리가 있지요. 자, 상위 개념, 하위 개념, 무게중심입니다. 우리 학생들 받아들일 수 없다가 상위 개념이야. 아니면 누군가가 이렇게 파트너의 폰을 보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맞습니까 여러분들? 예, 동의하지 않는다. 어때요? 문장으로 풀어 쓴 게 B번이지. 그렇기 때문에 상위 개념이 C번이야. 그래서 시작 시점이 C번입니다. 자, C번 가볼게요. 그러나 널리 퍼진 동의가 있다. 디지털, 그죠? 디지털 스누핑. 커플들의 휴대폰을 몰래 엿보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랬지.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상위 개념이지요. 근데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지 구체화된 것이 바로 B번이지요. B번을 보시면 미국인 10명 중에 7명이라고 맨 앞에 7 in 10이라 그랬죠. 그러면 B번은 훨씬 구체적이지요. 그래서 정답이 CB로 가야 됩니다. CB. 그럼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러나 이상하게 많이 보더라 이렇게 되지. 그래서 CBA가 됩니다. CBA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한 번 더 정리하면 제시문에 대한 환언 없었다. 예, 제시문에 대한 예시도 없었다.
그래서 제시문에 대한 반박 C번이 시작 시점이었다. 그 다음 C번이 상위 개념이라면 구체화된 게 바로 B번이었다. 그래서 보면 안 된다는데 보면 안 된다 생각하면서 그러나 보더라 이래서 A로 가는 거지. 보면 안 된다고 해놓고 그러나 보더라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채점하시고 넘기겠습니다. 체감 난이도 표시하면서 가세요. 풀 때 자신 있게 풀었으면 동그라미, 찜찜하게 풀었으면 세모, 손도 못 대기 때문에 X로 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5번 준비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스탑하겠습니다. 자, 제시 문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I do not mean that. 내 말 뜻은 대디아를 의미하진 않는다. 대절. 이것들이 sharply distinguished. sharply distinguished. 확실히 구별된다. 의역을 좀 하면. 이것들이 확실히 구별된다는 말은 아니다. 다시. 이것이 확실히 구별된다는 말은 아니다. 뭐 이런 말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문장 없어도 돼. 이런 문장이 바로 내가 말했지. 이 문장 버려도 돼. 강한 주장을 위한 일부 후퇴야 그러니까. 근데 구별은 된다는 거거든. 확실히 구별되는 건 아니지만 구별은 되거든. 그런 거야. 그래서 제시문 한번 이렇게 해석하시고 첫 번째 문장 한번 볼게. 결혼 관습, 결혼 제도는 세 가지 요소의 결합인데 속칭 두 번째 줄 인스팅티브, 본능적이고 경제적이고 종교적이라고 불린다는 거거든. 그럼 지금 이 사람이 본능적, 경제적, 종교적을 썼지. 그리고 결국은 이 관점에서 볼 거잖아. 내 말은 결국은. 근데 괜히 이 말을 시부지기에 너무 사투리가 살짝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A번이에요. A번. A번. 내 말 뜻은 이것들이 뚜렷하게 구별된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구별해 보겠어.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 문장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지.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제시문에다가 없어도 됨. 없어도 됨. 그러니까요. 예. 근데 지금 A번 뒤에서부터 보면 어때요? 이 세 가지 관점에서 결혼을 보고 있지 내 말은. 그런데 A번 뒤에서부터는 흐름이 쫙쫙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5번. 자, 6번 가겠습니다. 자, 난이도 표시하시고 준비 시작.
자, 스탑. 자, 이거 뜸들이는 문장이 많네요. 제가 보기에 똑같은 말 3번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문장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업 세계, 비즈니스 세계는 이해관계의 충돌로 가득 차 있다. 뭐 이 말이나 그 다음 A번 뒤로 가서 put simply, 단순히 말하자면 이해관계 충돌은 발생한다. 누군가가 뭐뭐뭐뭐 할 때 이런 거 이 말이나 그 다음 제시문, 이런 것들은 통상적으로 발생한다. 사람들이나 엔티티가 그들 개인의 이해관계에 이바지하고자 할 때 뭐하기보단 어때? 크게 다른 말이에요? 비슷한 말이에요? 비슷한 말이지. 그럼 내 생각에 우리 학생들이 아무리 못해도 C나 D에는 안 넣을 거야. 내 말은 C나 D에는 안 넣을 건데 A에 넣어야 되나 B에 넣어야 되나 쉽게 가르는 한 방이 뭐예요? 그게 바로 이것들은 하는 D지라는 거예요. 제시문의 D's 별표, 이 지시사 힌트를 강하게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D's 복수 명사를 받아야 되죠. 그렇다면 정신 바짝 차리고 A번 뒷문장을 보면 복수 명사가 없어요. A번 뒤에는 복수 명사가 없지요. 그러므로 정답은 어디다? A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 알아듣고 있나? 예, A에. 근데 A번 앞에는 복수 명사가 있지요. 읽으세요. 복수 명사. conflict, 형광펜합니다. 충돌들. 첫 번째 줄에 충돌들하고 conflict, S가 붙었죠. 첫 번째 문장. 비즈니스의 세계는 이해관계 충돌들로 가득 차 있다 그랬잖아. 그럼 이 충돌들이라는 복수명사를 제시문에 있는 D즈로 받아야 되지. D즈.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A번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단서는 단서대로 봐야 되겠지? 예.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말해? 선생님, 정답을 찾는 데 있어서 지시사 힌트가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고. 알겠나? 그러니까요. 그렇게 됩니다. 왜 벌써부터 이렇게 힘들어 하세요? 막 탄식이 나오고 이러네. 그러니까 예. 자, 너무 힘들면 머리를 눌리든지 뭐 이렇게 하고. 자, 7번 준비하겠습니다. 7번 갑니다. 준비 시작. 자, 스탑 하겠습니다. 예, 집중력이 중요하죠. 7번 여러분들 단락 정해 방식이 뭐예요? 시간 절차순 전개지요. 그죠 여러분들? 시간 절차순 전개지요. 자, 정답 다 같이 몇 번이라 생각하십니까? B 맞습니다. B번입니다. 그래요. B번입니다. 예. 자, 어디가 어느 나라를 갔다가 대충 세 번째 줄 보니까 유럽으로 갔지요. 유럽 가서 좋은 걸 보고 와서 A번 들어가니까 우리도 한번 따라해보자. 우리만의 색깔을 가미하여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제시문으로 가볼까요? 제시문. 콩그레스, 의회는 결국 패스, 통과시켰다. 뭐 1913년 페더럴 리저브 액트, 이것은 맞으면 이 법을 맞습니까? 근데 이 법안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냐? 뭐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지. 그래서 정답이 B번이 되고, 그다음 B번 뒤에는 더 구체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법이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인지가 더 구체화되고 있단 말이야, 내 말은. 그래서 통과시켰다고 뒤에 구체화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8번 가겠습니다. 자, 8번 준비하시고 준비 시작. 자, 스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감될 겁니다. 네, 일단 시간 절차순 전개인지는 알았지요. 근데 그게 결정적 역할은 못하지요. 시간 절차순 전개라는 것이 정답을 찾는데 결정적 역할은 하지 못합니다. 근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무게중심의 차이죠. 힌트죠, 힌트. 일단 C번 뒤에는 많은 생존자들이죠. 근데 제시문에는 생존자 중에 한 그룹이지요. 그런 거 한번 줄쳐볼래요? C번에 많은 생존자들 줄칩니다. Many survivors. 이 생존자 이야기가 그 앞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제시문에 one group of survivors.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C번 뒤에서부터 힘주어 읽어야 돼요. C번 뒷문장부터 내가 번역해 볼게요. 많은 생존자들은 were paralyzed 마비가 되었다. 마비, 두려움으로 꼼짝달싹 못했다. 그리고는 심지어 먹거나 마실 수도 없었다. From the migration이라는 단어 나오는데 RATION이 배급량입니다. 군대 가면 딱딱 1인용이지. 그러니까 물품, 배급량. 그리고 레이션이라는 단어 앞에 미거 있죠. 미거, MEAGR. 이게 이제 궁핍한, 불충분한이죠. 자, 불충분한 그런 어떤 레이션으로 인해서 먹거나 마실 수도 없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 다음에 자, 정답이 D번입니다. D번. 인과관계가 성립돼요.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C번이 원인이고 D번이 결과예요. 제시문이 참 원인이고, 제시문에 적어볼래요? 원인 적어봐요. 제시문 이 문장을 상위로 단어로 끌어올리면 원인 그래야 됩니다. 제시문 한번 해석해 볼게요. One group of survivor, 생존자 중에 한 무리들이 말이다. Made a mistake, 실수를 해버렸는데 그 실수는 즉 of 어떤 실수냐? 스팸이지, 통조림. 스팸 캔을 갖다 열어두는 기라. But 그러나 before they could taste it, 이 생존자들이 그 스팸을 맛보기도 전에 the scent of the meat, 그래서 이 고기가 스팸인 거야. 그러니까 이 스팸의 냄새가 끓었다. 뭘 끓었다? 상어떼지, 상어떼. 상어한테 사람이 먹히는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상어떼들의 습격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는 D번 뒤에 그래서 이래야지. 맞지? D번 결과 맞지? D번에 적어보세요. 그러므로 맞나? D번 뒷문장이 결과라고 적어. 그러다 보니까 상어한테 먹히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그러므로 D번 뒤로 가요. They got, 이 they는 누구야? 상어들이야, 다 같이 생존자들이야. 생존자들.
D번 뒤에 게 생존자들이죠. 생존자들은 got rid of, get rid of, 제거하다, 없애다. 그러니까 그 mutilation은 쉽게 말하면 스팸이지. 스팸을 치워버렸다 그 말이야. 안 그러면 본인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rather than 뭐 하기보다는 risk second swarming, 두 번째 습격, swarm, S-W-A-R-M, 이게 떼지어 떼를 짓다 뭐 이런 거거든. 떼를 짓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 그 뭐고 상어 떼의 습격을 받을 위태로움에 처하기보다는 되겠습니까? 예, 차라리 안 먹고 말지 이렇게 돼버렸다 그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시간, 절사돈, 전개라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정답으로 가는 결정적 단서는 이건 아니지요. 그래서 무게중심의 차이와 접속 부사 관계, 인과성을 규명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좋습니다. 넘길게요. 자, 9번 또 우리가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자, 9번 준비 시작. 자, 스탑 하겠습니다. 하나 고르세요. 예. 자, 처음 오신 분들은 문제 구경하는 거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예. 제가 이제 9까지 국어업도가 하는 거라서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자, 9번은 뭐예요? 일단은 말귀를 못 알아듣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을 씹으리고 있는지 그러니까. 예, 말귀를 못 알아듣겠다. 근데 이제 힌트가 노골적이라서 답은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뭔 소리 하나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지금 이것은 일단 힌트가 뭐냐면 문장을 단어로 바꿨어요. 일단 바뀐 단어가 제시문에 this distinction 형광펜합니다. 이런 차이. 제시문 맨 박스 안에 this 이런 this distinction 이런 차이. 자, 여러분들 distinction은 단어지요. 원래 단어는 먼저 언급돼야 돼요. 문장보다. 다시 원래 단어는 문장보다 먼저 언급돼야 돼요. 하지만 this와 같은 이런 지시사가 있으면 나중에 언급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this distinction이 어떤 문장을 이렇게 단어로 바꿨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문장을 찾아보면 그렇게 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C번 뒷문장 while 뒷문장입니다. while 뒤에 다 줄치세요. while 뒤에 lock부터 다 형광펜 하십시오. lock입니다. lock equate pleasure with good. He is careful to distinguish the happiness. 여기 He is careful to distinguish the happiness. 그는 행복을 구별하는데 신중하다. 어떤 행복이 있냐면 두 종류의 행복이 있지. 대절 That is acquired. 얻어질 수 있는 행복. As a result of satisfaction of any particular desire. And the true happiness that is the result of satisfaction of a particular kind of desire. 그 맛을 느꼈나요? 이게 인문학이거든. 자, 이 두 개. 첫 번째 어떤 행복이 있다. 첫 번째 A 행복 말할게요. 끝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첫 번째 행복은 뭐냐면 happiness that is acquired as a result of satisfaction of any particular desire이거든.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야. any particular desire
만족의 결과로 얻어지는 행복, 이거 마이너스야. 이 행복하고 그 다음 그때 진정한 행복은 뭐다? A particular kind of desire. A particular kind of desire. 그래서는 만족의 결과로 생긴 행복인 거지. 말귀라 들었나? 인문학 좀 하자. 거기 들고. Any particular, a particular. 뭐 하라, 뭐 하지 말라 이 말이야. 어떤 행복은 별로다. 어떤 행복이 진짜다. 이해 못했네 봐. 지금 any particular desire. 이거는 마이너스라는 거잖아. 에헤이, 양쪽으로 다 desire는 있잖아. 지금 욕망이란 단어 desire는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단 말이야. 근데 좋은 거는 any, 안 좋은 거는 any particular desire로 생기는 만족은 안 좋은 거라고. 그런데 맨 끝에 a particular kind of desire로 생기는 만족은 좋은 거라고. 알겠지? 예, 그럼 차이가 뭐냐고 인문학에서. 돌겠네. any. 그럼 여러분들 사람의 감정 내 말했잖아. 희노애락 애오욕이라고 맞지? 예, 거기에 감정을 모두 느낀다. 그럼 결국은 뭐예요? 그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지. 이 사실은 봐봐. 모든 욕망을 느낀다는 건 그 어떤 욕망에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particular kind of desire라는 것은 뭡니까? 이 하나를 추구하기 때문에 뭡니까? 그만큼 소중하고 간절하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any particular desire에서 오는 만족이란 건 욕망의 무한대라는 거예요. 욕망의 무한대를 누리고자 하는 것 맞습니까? 말초적이고 원초적인 거지, 말초적인 거지. 근데 a particular kind of desire는 뭡니까? 본인이 정말로 진정으로 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진정으로 원하는 거, 그 차이지. 내가 인문학을 좀 한다면. 다시 말합니다. any particular desire는 말초적이고 맞습니까? 예, 말초적인 감각이지. 그런데 a particular kind of desire는 뭡니까? 성취 노력이지. 그러니까 그런 거지. 본인의 관심 분야. 자, 그렇다면 이건 뭡니까? 이거하고 이건 다르다 그랬지. 예, 그러니까는 이것을 제시문에 있는 this distinction으로 받은 거잖아.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D번이다. D. 맞습니까? 그럼 이 문제를 푸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된 건 뭐다? 다 같이 지시사 this distinction, this라는 힌트다. 이게 공감을 한다 그 말이야. 그럼 지금 해석하니까 지금 어때? 해석하시라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셨잖아. 그런데 순서 정하기 문제니까 풀 수는 있었다 이 말이잖아. 자, 이제 10번. 와, 정말 어렵다. 제시문이 있고 A, B, C, D, E, F. G는 없네. 그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순서 정해본다. 시간 3분 드리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10번이 제일 어렵지. 별표 3개. 10번이 경찰 수준이야. 이게 3단 논법, 이게 논증의 방식이야. 논증. 그러니까 논증. 뭐라 시부리 산 노십지, 그지? 그 다음 손 들어보자. 시작 시점 A로 정했다. 빨리빨리 손 들어. A. 아무도 없고 B 손 들어보세요. B. 아무도 없고 C 손 들어보세요. C. 그럼 D 손 들어봐요. D. 그 다음 E 손 들어봐요. E. 그 다음 F 손 들어봐요. F. 오, 그럼 대체로 지금 시작은 좋은데? 시작 시점 C 맞습니다. 그럼 우리 답까지 한번 가볼까? 예. 자, 일단 제시문 해석 한번 해볼게요. 제가 말기도 알아들어야 됩니다. Many people assert that 많은 사람들은 that이라고 주장 단언하는 바 it is much less common 훨씬 덜 흔하다. 이 말은 흔하지 않다. 뭐가 흔하지 않냐? To get widespread agreement 전폭적인 널리 퍼진 동의 지지를 얻는 것이 흔하지 않다. on 뭐에 관해서 도덕적 판단에 관해서는 말이다. 뭐보다는 관찰 가능하고 측정할 수 있는 사실의 문제보다는 한 번 더 뒤에서부터 적어볼게요. 관찰 가능하고 측정할 수 있는 사실의 문제보다 도덕적인 판단에 대해서 사람들의 대다수의 어떤 포괄적인 동의를 얻는 것이 흔하지 않다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한다. 그래, 작가 생각 이게 아닌 거야. 동의 얻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고 자신의 말을 안 믿을 것 같은 사람한테 그러니까요. 논증의 방식으로 글을 쓰는 겁니다. 말기 알아두고 갑시다, 여러분들. 예를 하나 들어봐요. 거기 들어봐요. 거기 들어봐요. 2 더하기 2는 4다. 이건 뭐예요? measurable fact야. 2 더하기 2는 4다는 데 대해서는 여러분들 와이드 스프레드 전폭적인 동의를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데 예, 여기 지금 나와 있지만 도덕적인 판단이지. 그러니까 뭐 안락사나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니까 뭐 감통은 뭐 어떤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건 전부 다 모랄 저지먼트 맞지.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와이드 스프레드한 저지먼트를 얻기 힘들다는 생각이 있다 이 말이야. 하지만 결국 이걸 작가는 이어가겠어? 뒤집겠어? 뒤집겠지. 상대를 설 때가 이 논증이란 거야. 그러니까 자, 그럼 이제 제시문은 시작 시점 C로 가봅니다. C에다 1번이라 적을게요. Such assertion, such 별표 힌트지요. 그런 단언이 지금 제시문에서 동사 단언하다 assert가 있었죠. 그렇다고 assertion이 시작 시점 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제시문에 assert가 있었기 때문에 assertion으로 시작한다. 이건 비논리야. 그러니까 그건 비논리야. 그러니까 그럼 이제 C번 해볼게. 그런 단언은 시도인 것 같다. 어떤 시도인 것 같다? 대디아라 주장하려는 시도인 것 같다. 도덕적 판단은 객관적이지 않다고. 그러니까 객관적이지 않다. 뭐를 기반으로? intersubjective한 동의, 그들에 대한 서로 상호주관적인 동의의 부족을 기반으로. 이건 버려도 돼. 객관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인과론을 잘 규명해야 돼요. 인과론을 잘 규명하면서 가야 돼요. 칠판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인부터 밟아야 돼. 순서 뒤집기야. 글 쓰여지는 순서 말고 다시 순서를 뒤집자. 그러니까 논리대로 밟아보자. 자, 뭐는 다 같이? 도덕적 판단은 뭐 하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이다. 객관적이지 않다? 않다. 그러므로 하고 말해봐. 시작. 그러므로. 그다음 뭐 할 수가 없어요. 입증할 수가 없다. 맞나? 그러므로 뭐다? 상대방 사람들이 뭐다? 믿음을 갖는다. 믿음이 떨어진다. 떨어진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딴 거 없어. 이거 하나 넣어주면 되는 거. 이거 하나. 객관적이지 않다. 객관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입증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믿음을 갖는다. 믿음을 갖지 않는다. 갖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객관성이라는 말을 넣은 거야. 그러면 반대로 이 객관성의 면을 갖다가 없다고 하겠어? 있다고 하겠어? 나중에는 있다고 하겠지. 자, C번이 시작 시점 이거 좋았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객관적인 게 있다 하는 게 그 다음에 오면 되겠지. 객관적인 게 있다 하는 게 몇 번이에요? 2번이야. 2번에 however 별표. 그러나 widespread disagreement, 널리 퍼진 그런 불일치가 대디아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객관적인 사실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 부정 2번은 긍정이다. 맞습니까? 부정 2번 동그라미 하세요. 2번에 does not 할 때 not 동그라미. 그 다음 쭉 가다가 no 할 때 no objective no 동그라미. 부정을 버려보세요. 그럼 결국은 객관적인 사실이 있다는 거지. 예,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C 다음에 E로 가야 됩니다. CE. 자, 일단 CE로 갔다 손 들어보세요. 좋아요. 그럼 C하고 또 비슷한 말을 하는 거 있지요. 자, 그게 몇 번입니까? D번입니다. D. 그래서 D가 3번입니다. There are many examples. 많은 사례가 있다. widespread disagreement, 널리 퍼진 불일치에 대해서. 됐습니까? 분명히 객관적인 거. 이거 봐봐. D번 봐. 분명히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도 불일치가 있대. 그러면 객관적인 것이 꼭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분명히 많은데도 맨 끝에 객관적인데도 사람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것도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자기의 생각을 말하기 위해서 반대 사례를 들고 있는 거 맞지? 거기 들어봐. 뭐가 뭐는 될 수는 없다. 객관적이어야만. 시작. 믿음을 높일 수 있는 건 아니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믿음을 높일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랑 같은 이야기 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일단 순서를 다시 한번 정답을 불러드리면 C, 그 다음에 E, 그 다음에 D로 가는 거예요. D. 자, D로 갔지? 그 다음 D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제 예시가 나오면 되겠지. 그 예시가 나와서 하위 개념으로 쏙 내려간 게 몇 번이에요? B인 거야, B. 그래서 B 예를 들면 하고 나오는 거지. 그럼 B번 예번에서 객관적이지만 동의를 못 얻는 거 있지. 그러니까. 그래서 B번 가보면 예를 들어 한때 널리 퍼진 불일치가 있었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느냐 아니면 스테디 스테이트한 상태가 있느냐 맞습니까? 그럼 B번에 우주 이야기를 하고 있죠. B번에 우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것 그 우주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간 게 뭐예요? A지. 그래서 A로 갑니다. That disagreement 그런 불일치가 대디아를 암시하지는 않는다. 우주의 상태에 관하여 객관적인 사실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A로 가서 마지막은 F가 되는 거예요. F번 그러므로 도덕적인 판단에 대한 널리 퍼진 불일치가 곧 뭐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객관적인 도덕적인 사실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 자 정답 다시 한번 부를게요. C, E, D, B, A, F. 경찰직을 준비하신다면 국회직을 준비하신다면 이런 글을 잘 발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습니다. 예, 맞추시면 손 들어봐요. 와 대단하네. 그러니까 좋습니다. 10번이었습니다. 예, 자 좋아요. 예, 자 그러면 머리 잠시 리프레시하게 5분만 쉴게요. 5분만 쉬고 그 다음에 한 50분 정도 더 이어갈 겁니다. 예, 6시 한 10분에 마칠 거예요. 5분 휴식. 너무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5분 휴식.